콜로라도주에서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고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남가주는 어제와 오늘 산타아나 강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락빌의 한 채석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얼바인에 위치한 연방수사국 FBI 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훈련 중이던 특수기동대원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가 아내를 깜짝 공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3개 대학교가 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도록 무대출 정책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콜로라도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항공편이 취소되고 일부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폭설은 금요일 오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고산지대에 18에서 36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했고 일부 지역은 4피트가 넘는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덴버 지역은 오늘 오전 약 8인치의 눈이 내렸지만 기상청은 밤 사이에 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폭설로 어제 덴버 국제공항에서는 808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132편이 지연됐습니다. 오늘 오전은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공항 관계자와 여행객들은 출도착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70번 프리웨이 콜로라도 구간이 폐쇄되면서 운전자들의 발이 묶였고 스키 리조트는 눈이 많이 오지만 도로가 폐쇄돼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콜로라도주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주행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 어제와 오늘 산타아나 강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늘 남가주 일대에 산타아나 강풍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산타클라리타와 샌퍼난도 밸리 대부분의 LA 카운티 산악지역과 해안가는 오늘 시속 45마일에서 65마일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기상청은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평균 시속 2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록빌의 한 채석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오전 11시 45분쯤 액체 아스팔트가 담긴 탱크 2개와 기름 탱크 3개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탱크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습니다. 12시 50분쯤 몽고메리 카운티 소방관 약 70여 명이 화재 진압에 투입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유독성 위험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우려와 사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추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어바인에 위치한 연방수사국 FBI 시설에서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오렌지 카운티 특수기동대 스와트 소속 16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폭발 사고로 1명이 다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 중이고 2명은 상처를 치료 중이라고 밝히며 13명은 어지러움증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발은 어바인의 FBI 시설에서 어제 오후 1시쯤 발생했는데 폭발팀과 훈련 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은 1층 단층 건물로 이곳에선 전술훈련과 총기 훈련 등이 진행되는 외딴 곳으로 스와트팀 외에 다른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FBI는 이번 폭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가 아내를 깜짝 공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선수들이 개막 시리즈를 위해 한국행 전세기의 차례로 오릅니다. 그리고 비행기 앞에서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그의 아내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한국행에 앞서 베일에 쌓여있던 아내를 깜짝 공개한 건데 오타니의 아내는 일부 언론과 야구 팬들이 지목했던 일본의 전 프로농구 선수 다나카 마미코로 보입니다. 오타니는 아내와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태극기와 함께 한국어로 기다려진다고 적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타니를 포함한 다저스 선수단은 오늘 오후 입국합니다. 한편 앞서 출발했던 샌디에이고 선수단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상 최초로 열리는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경기를 위해 매니 마차도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등 스타 선수들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일단 지금 야구를 시범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신나는데 이제 메이저리그를 서울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3시간이 넘는 장거리 이동에도 선수들은 기다리던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우석과 김하성도 샌디에이고 구단 유니폼을 입고 한국의 팬들을 만났습니다. 기분 좋고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샌디에이고와 다저스는 오는 20일과 2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개막 2연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23개 대학교가 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도록 무대출 정책을 도입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일부 대학들이 다양한 재정 지원책과 기존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 학자금 부채를 지지 않도록 돕는 무대출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23개 대학들은 그랜트, 장학금, 튜터링 기회 확대와 연구 조수, 학교 행정 업무 보조, 도서관 보조, 캠퍼스 안내 등의 교내 일자리 제공으로 학생들의 수업료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머스트 칼리지, 보든 칼리지, 브라운대, 콜비 칼리지, 다트머스 칼리지, 데이비슨 칼리지, 듀크대, 그리넬 칼리지, 하버드대, 라파이트 칼리지, MIT, 노스웨스턴대, 포모나 칼리지, 프리스턴대, 스미스 칼리지, 스와스모어 칼리지, 펜실베니아 대학, 밴더빌트 대학, 베서 칼리지, 워싱턴대 세인트 루이스, 웨슬리언대, 윌리엄스 칼리지, 예일대가 무대출 정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에 따라 성적이나 소득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인주의 콜비 대학교 장학생이자 교내에서 일도 하는 한 학생은 졸업 후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감이 상당한데 학교가 제공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학비를 충당할 수 있어 다행히 학자금 대출 없이 졸업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 내 6곳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애니피스의 자산운용재단팀의 콜린 해튼 컨설턴트는 전국 대학들이 학생 수가 줄면서 등록금의 수입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학들의 무대출 정책 도입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 제공, 인재 유치, 대학 평판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라파이트 대학의 니콜 허드 총장은 대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 대학의 문턱을 낮춰야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파이트 대학에서는 약 20만 달러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가진 학생들에게 그랜트와 교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대학 입학자 수와 학교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내놓은 우주선 스타쉽이 48분이나 지구를 돌며 시험 비행을 해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순조로운 단 분리 뒤 본격적 비행을 시작한 스타쉽. Trajectory looking nominal, systems looking nominal. Just amazing to see all 33 lit up once again. 최고 시속 26,000km로 고도를 234km까지 높여가며 지구를 반 바퀴쯤이나 돌았습니다. 이어 낙하를 위해 재진입에 나섰지만 We were just hearing on the loops. We are making the call now that we have lost ship 28. 낙하 도중 신호가 끊겼습니다.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불에 탔거나 바다에 추락한 걸로 추정됩니다.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내는 걸 목표로 진행 중인 스타쉽의 시험 비행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총 비행 시간은 48분. 65분 비행 뒤 인도양 낙하라는 목표를 이루진 못했지만 절반의 성과는 거뒀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과 11월 각각 4분과 10분을 버티지 못하고 자폭했던 이전과 달리 비행 자체는 성공적이었던 데다 계획했던 각종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이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다 줄 거다라고 환호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장도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한 프로젝트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중국도 어제 달 탐사 목적으로 추정되는 위성 2기를 발사했지만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2027년쯤 달에 무인 연구기지를 설립하고 2030년까지 유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과 우주를 선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퀸즈에 있는 뉴욕타임즈 인쇄공장 앞에서 수십 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퀸즈에 위치한 뉴욕타임즈 인쇄소 건물 로비 앞에 몰려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뉴스를 보도해온 뉴욕타임즈가 가자지구 대량 학살에 책임이 있다고 규탄하며 인쇄된 뉴욕타임즈 신문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100여 명의 시위대 가운데 일부가 뉴욕시경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시위대는 오전 내내 건물 밖에 서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있어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가자지구에서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시위는 새벽 1시경 시위대가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30만 평방피트 규모의 뉴욕타임즈 인쇄시설에 트럭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며 신문의 유통을 막으려 했습니다. 시위대는 대량 학살을 조장하는 언론사는 편파적인 보도를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시위로 인해 뉴욕타임즈를 유통하는 수십 대의 트럭이 신문을 실지 못해 유통 일정에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시위자들은 약 2시간 이상 인쇄소 인근을 막고 시위를 이어가며 해산을 거부하다가 오전 3시 30분쯤 출동한 경관에 의해 해산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가 체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소동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신문 배송이 지연됐다며 구독자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르민입니다. 가자 지구의 라마단 모습을 풍자한 한 프랑스 신문 만평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평을 그린 작가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파 성향의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에 실린 만평입니다. 한 여성이 침을 흘리며 쥐를 쫓는 남성의 손을 때리며 해가 지기 전엔 안 된다고 외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가자 지구의 라마단이란 제목의 이 만평은 이슬람의 금식성월 라마단이 시작한 지난 11일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굶주림 속에 라마단을 맞은 가자 지구의 모습을 풍자한 겁니다. 라마단 기간 이슬람 신도들은 일출부터 일몰시까지 음식은 물론 물도 입에 대지 않고 해가 지고 나서야 첫 식사를 합니다. 만평이 공개된 이후 만평을 그린 작가 코린 레이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극좌 성향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소피아 시키르 의원은 증오받아 마땅하다고 했고 같은 당 사라 르그랭 의원도 너무 불순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신은 곧 총에 맞을 것이라거나 1월 7일에 당신을 없애버렸어야 했다는 네티즌들의 협박글도 올라왔습니다. 1월 7일은 2015년 이슬람 사도 무함마드의 벌거벗은 모습을 만평으로 실은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가 일어난 날로 당시 생존자 중 한 명이 이번 만평을 그린 코린 레이입니다. 살해 위협까지 이어지자 만평을 그린 작가 코린 레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절망을 강조하고 가자 지구의 기근을 고발하며 종교의 부조리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리베라시옹도 성명을 발표해 이런 공격을 결코 사소하게 여겨선 안 된다며 작가에게 연대의 지지를 보낸다고 옹호했습니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역시 증오에 맞서 코린 레이를 지지한다고 응원했습니다. 경찰은 레이의 사무실 주변을 감시하는 등 혹시 모를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제39회 LA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 일요일 개막합니다. 올해 LA 마라톤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당일날 개최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 26.2마일 코스인 LA 마라톤은 다저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베버리힐스 등을 지나 센츄리시티에서 마무리됩니다. 올해 참가자는 약 2만 5천여 명으로 마라톤은 휠체어 레이스가 새벽 6시 30분을 시작으로 여성은 새벽 6시 40분, 남성은 아침 7시 각각 출발합니다. 이에 따라 마라톤이 열리는 코스 주요 도로들과 인근 프리웨이가 폐쇄될 예정이고 스트릿 파킹 차량은 모두 토잉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끝났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훈련소를 다녀왔습니다. 최대 21km 목표물을 탐지하는 대공화기인 비호복합이 기관포로 공중의 적을 무력화합니다. 육군 주력 전차 K1A2가 주포를 발사하며 거침없이 달려나가고 K-21 장갑차에서 내린 보병들이 고지를 점령합니다. 지뢰 제거 장비인 미클릭이 폭약을 매단 줄을 발사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11 공병대대가 참가해 우리 공병부대와 함께 장애물을 제거하며 합을 마쳤습니다. 장애물 개척 전차와 교량 전차가 통로를 확보한 뒤 기갑부대가 적진을 점령하며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34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여했고 200발이 넘는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한미가 함께라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And it showed that we are ready as a combined force to take on any challenges that we face here. 해군과 미 이사단은 한미 헬기 부대의 합동작전으로 섬 지역의 응급 환자를 긴급 후송하는 의무지원 훈련도 했습니다. 북핵 위험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지난 4일 시작한 자유의 방패 연습은 지난해보다 2배 넘는 야외 기동 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12개 유엔사 회원국에서도 수십 명의 증원군이 파견됐습니다. It has taught me a lot to be here in Freedom Shield exercise, to gain perspective on what is the situation and the perspective of Americans and South Koreans here. 오는 8월에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작전 연습을 처음 시행합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퀸즈 지역에 배정되는 연방기금 지원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퀸즈 지역을 대표하는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의원이 퀸즈 지역에 배정되는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맥 의원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그레이스맥 의원은 퀸즈 내 15개 주요 핵심 사업을 위해 1,31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은 지난주 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올 회계연도 말까지 퀸즈 지역 내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맥 의원은 퀸즈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금들이 배정됐다며 연방 자금이 지원된 부서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자금 지출 계획으로 플러싱 YMCA의 새 커뮤니티 센터 개설 등을 위해 150만 달러가 투입되며 퀸즈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폭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100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 흡수, 배수관 개선 등의 사업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또 뉴욕시경 퀸즈 부서에 응급처치 등 장비가 포함된 외상키트를 지급하도록 12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되며 플러싱 노인 거주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서비스에 85만 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드사이드의 필리핀계 미국인 협회 전국연맹이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는 데 160만 달러가 지원되며 뉴욕시형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새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55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부모 지원에 85만 달러, 이민자 지원 비영리 단체가 이민자 인력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85만 달러의 사업 기금이 각각 지원됩니다. 플러싱 퀸즈 보테니컬 가든에는 50만 달러가 투입돼 시민들을 위한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소유한 웨이모 무인 로봇택시가 LA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웨이모는 어제부터 LA 다운타운에서 산타모니카까지 63마일 구간을 운행합니다. LA 지역의 교통 혼잡과 많은 차량들을 감안해 50대 미만의 무인 로봇택시를 운영할 계획으로 안전을 고려해 프리웨이는 진입하지 않고 로컬 도로로 이동합니다.
웨이모는 LA 지역에서 5만여 명이 대기자 명단에 등록돼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수주 동안 무료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잇따라 무인 로봇 택시 사고가 일어나 LA 지역 서비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